이렇게 클램프로 삥 둘러 집어서 이렇게 클램프로 압축한 상태에서 타카를 쏘고 그 타카를 쏘지만은 또 본드가 좀 더 서로 접착 상태가 완전하게 압축된 상태에서 굳으면 좀 더 밀착력 있게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카의 힘보다는 본드가 굳으면 본드의 힘으로 두 나무가 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이제 피스 자국도 안 나고, 또 피스를 저으더라도 피스에 저었던 자국을 없애면 목침을 꼽으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실내에 쓰는 이제 좀 고급 가구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카우디오 스피커 인클로저인데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품인데,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하려면 이제 인건비, 작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거고, 이제 피스를 박을 때는 피스를 박아도 차에 들어가 버리니까 박스가 잘 안 보이고, 또 껍질을 포장을 해버리면 안 비니까 피스를 박습니다. 목심도 굳이 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집에 쓸 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집에 이제 거실이든 방이든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 쓰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피스를 받고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피스를 받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 또 이 공임이라는 그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공임과 이런 이제 기술적인 재료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피커가 집에서 꽝꽝 차이처럼 빵빵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의 우프 박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두꺼운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무가 두꺼우면 출력이 적게 사용되는 스피커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피커 인치가 15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커 15인치가 출력을 적게 쓸 거지만은 이 스피커가 고정되는 인클로저 그 구조의 그 질량이 15인치에 걸맞는 수준의 질량의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24T 두꺼운 나무로 한 거죠. 그리고 피스를 안 박는 대신에 어차피 박스가 폭발할 것 같은 압력이 생길 상황은 아니니까, 요 뒤에 보면 이게 쇼바, 우리가 자동차 같은 아주 소프트한 에어 쇼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스 내부 인클로저의 스피커가 작동할 때 스피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박스 내부에 기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압. 그 기압이 포트가 있을 때는 그 울림의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기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실내형 박스일 때는 이제 기압이 발생하죠. 근데 그 기압이 기압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기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간혹 서브우프 박스 만들 때 이제 기압과 내부의 어떤 그 압력, 공기의 압력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기압이라는 낱말을 간혹 씁니다. 근데 그 기압이 발생이 많이 되는 스피커 박스가 아니죠. 그래서 박스가 결합되어 있는 나무가 갈라질 확률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튼튼하고 단단하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타카로 고정했고, 또 요 뒤에 요게 이제 기압 발생하려 하면 우리 에어 쇼바가 차에 충격을 줄 때 일반 쇼바보다 에어 쇼바보다는 에어 쇼바가 충격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에 기압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구조가 박스 안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질이 되어 있죠. 요 조립하기 전에 한번 이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리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자작 합판으로 가공한 스피커 아랫단 베이스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스테인 우드 스테인으로 칠을 하는데, 붓으로 할 수도 있고 칠을 스펀지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고르게 정확하게
그 자동차 도장하듯이 도식을 하면, 도식으로 분사하면 좀 그 액은 많이 소비되는데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좀 고르게 분사되고 좀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는 거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조를 하면 조금 더 연해지면서 뭐 백광이 지나오고 연한 자국이 살짝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서브 우프 박스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칠을 이제 할 겁니다. 집에 쓸 거기 때문에 칠을 하는데 일단 밑판 사방은 다 보이니까 요 아랫단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먼저 칠을 한 다음에 이 정도로 아랫단은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묻으면 이중칠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도록 해서 그러면
예, 저기 서브 박스를 다 조립한 이후에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 처음보다는 그 자작 합판의 원목 무늬를 그대로 살려서 약간 이게 소나무 색입니다. 소나무색 그 우드 스테인 수성을 붓기로 뿜었죠. 그리고 지금 USB 우프가 이제 조립할 겁니다. 가시너트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볼트를 스피커 고정을 합니다. 볼트로. 요 보면 그 안쪽에 보면 요리 돼 있죠. 작업할 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요 안쪽에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에어쇼바 역할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충분히 이거 설명했고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선도 다 뽑았으니까 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완전히 견고하게 보다도 조금은 깔끔하게 작업해야 된다는 거. 스피커 단자를 꼭 꼈습니다. 납땜보다도 단자 직경이 좋습니다. 대신에 스피커 단자가 좀 텐션이 좋은 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스피커 여기 아래 단이니까 여기 자리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피스를 줘도 상관없는데, 피스를 줘도 되지만 그냥 이게 디자인 피스를 줘도 충분히 이거 세게 이게 에너지를 강하게 작동시키는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은은한 그림자처럼 살짝 점을 깔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피션트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다 조립되고 작동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피션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옛날에 오디오 컨트롤사에서 자동차에서 서브우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 서브우퍼라는 것은 20Hz, 30Hz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브우퍼라는 것은 이 30Hz의 주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스피커가 커야 되기 때문에 18인치 돼야 되고, 15인치를 하더라도 인클로저가 커야 20Hz, 30Hz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0Hz의 소리를 약간 정복시켜주는, 기계적으로 정복시켜주는, 신호를 정복시켜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피션트라는 거죠.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이피션트를 사용해서 약간 초저역을 살짝 부스트해서 은은하게 좀 깔아주는, 이게 귀에 꼭 들어와서 그 소리가 우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귀에 얼핏 들으면 안 들리는 것 같지만은 60Hz의 탄탄한 베이스, 50Hz의 탄탄한 베이스, 이것들을 30Hz가 재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50Hz, 60Hz가 나오면 베이스가 부드러움을 잘 못 느낍니다. 탱글탱글하게 좋기는 한데,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30Hz의 소리가 살짝 놔주면 60Hz의 60Hz의 어떤 저음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전동으로 줘도 되는데,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량으로 할 때는 전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는 기껏해야 한두 개 좋아하는 게, 그냥 이게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큰 공장에 기계를 조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볼트가 이제 이렇게 피스보다는
육각 볼트로 이렇게 까만 색깔도 있고 육각 볼트가 이렇게 스텐 색깔도 있는데, 요 스텐 색깔로 하면 이제 까만 것보다는 이 테두리가 이게 테두리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볼트를 까만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스텐 색깔로 해야지 좀 더 스피커의 어떤 그 가치가 좀 있어 보이겠다. 그래서 스텐 색깔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진짜로 강력한 서브우퍼다 그러면 피스보다는 이는 볼트로 가시너트를 이용해서 볼트를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거는 좋아지는 게 거의 비슷하게 손으로 하면 이는 전동으로 임팩으로 조으면 되는데 임팩보다는 손이 좀 더 느낌이 좋습니다. 이 토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압축되는 느낌을 손으로 살짝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스피커들은 선치하기 때문에. 피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동으로 해야 맞고. 스피커 안쪽에 좋아지는 그 남아있는 나무가 두께가 한 10mm 10mm 정도 되는데, 볼트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으면 그 10mm 하고 요 프레임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를 조으면 이 안쪽에 10mm가 이만 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10m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삥 둘러 프레임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조으면 얇아도 그 부분이 얇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측면이고, 이 정도 해도 차에 들어가도, 이 정도 했을 때 차에 들어가도 소리 잘 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이게 서브 박스를 제작할 때 항상 넉넉한 출력과 사용량은 10이라도 출력은 50이나 100이 되게끔 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50이나 100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인클로즈 구조를 짤 때만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이제 에어쇼바가 달려 있는 허범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특이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차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사운드 퀄리티에서 말하는 수준의 서브우퍼의 소리 크기 또 질감 다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다 조립되면 우리 가게 데모보드에서 한번 털어볼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